大家好.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12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1강까지 듣기 이제 마무리했고요. 드디어 독해 파트에 들어오게 됐고요. 독해가 사실 여러분 HSK 5급에서 점수를 가르는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독해 파트를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예, 그리고 사실 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슷하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독해에서는 점수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치만 우리 강의를 다 듣고 마무리가 될 때는 여러분들 모두 다 독해에서도 역시 80점 이상 맞을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고 독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일단은 문제 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실제 시험에서 46번에서 60번까지가 독해 일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일부분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1부분 총 15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이제 한 독해 지문에서 그 문제가 보통 4개 또는 3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5문제이기 때문에 뭐 4개짜리가 이제 3개 정도 나오고 그 3개짜리가 하나 정도 나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15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적합한 단어나 문장 채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빈칸이 이렇게 문장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어휘나 문장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고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어휘나 이렇게 문제에서 유사어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그렇다기보다 그 개개의 단어의 어떤 뜻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이제 공부를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당 배점은 역시 2.2점. 2.2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 풀이 중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문제 공략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품사를 확인하고 암기하라.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단어 사실 열심히 암기를 하죠. 듣기 하실 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암기를 하는데 가끔 품사를 확인 안 하고 암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떤 품사는 뭐 이제 명사인데 이제 얘를 이제 다른 거로 생각하고 동사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명사도 되는데 동사만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명사인지 알았는데 형용사도 되는 애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이제 품사를 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얘가 문장 사이에 이제 빈칸이 있을 때 이 자리에 예를 들면은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밑에 보기 중에서 어떤 애가 부사인지 모르면 훨씬 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독해 일부분 풀 때는 품사를 꼭 확인을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통문장으로 암기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문장을 몇 개를 암기하는 게 어휘 몇십 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지 암기하면은요 1번을 같이 완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얘 위치를 보고 아 이것은 명사 기능을 하는 어휘구나라는 걸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시중에 보면은 뭐 몇 구를 뭐 암기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책들도 많이 팔고 있죠.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 문장을 암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중국어 전반적인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듣기에서도 우리가 문장 암기는 많이 했지만 독해 1부분에 와서도 어휘를 암기할 때 문장, 예문을 보고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휘를 드릴 때 밑에 예문 돼 있는 거 암기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냥 여기 문장 독해 지문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휘를 발견했을 때도 걔를 그냥 사전 찾아서 뭐 세우다 이렇게만 암기하지 마시고 회사를 세우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걔가 어떤 애랑 호응을 하는지 이제 그 학원이나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따페이를 암기하세요. 어휘 조합을 암기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동사이면 특히 동사, 명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들이 조합을 많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사가 뭐가 오면은 얘는 어떤 명사를 받는지 목적어를 받는지 이런 거를 같이 암기해 주시고 더 좋게는 그 전체 문장을 다 암기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따페이 또는 문장을 꼭 암기하시고 어휘를 그냥 단어만 덩그라니 암기하시는 건 효과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앞과 뒤를 분석하라. 무슨 얘기냐면은요.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 뒤에랑 앞에를 보면은요. 이 빈칸이 어떤 품사가 위치할 자리인지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가끔 문장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장도 역시 똑같아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서 이 사이에 빠진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우리가 유추를 해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그래서 이제 빈칸 앞과 뒤의 품사와 그 문장 구조에서 얘네들의 역할과 빈칸에 들어갈 품사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주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시간 분배를 잘하자.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그 믿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조금만 더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에게 무한한 어떤 시간을 할애해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특히 그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서 되게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문제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의 독해 전체 그 문제 수가 45문제인데 시간이 45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하나당 1분을 할애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제 장문 독해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야 되고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은 앞부분에서 시간을 아낄수록 뒤에 가서 내가 문제 풀 시간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 뒤에서 다 풀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독해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봤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면 제가 독해 1부분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2부분은요? 뭐 풀만했어요. 3부분은요? 글쎄요, 다 못 풀어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앞부분에서 시간 열심히 막 풀다 보니까 뒷부분에 가서 내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시간 분배를 잘해야 돼요. 나에게 엄격하게 평상시에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거 1분당 하나씩만 난 풀 거야. 1분 지나면 안 풀어.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너무 많이 이제 걸린다 싶으면은 고르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현명하세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2점, 2점이에요. 다음 걸 맞추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하고 그래서 확인하시면 품사를 꼭 확인해서 암기하시고 어휘는 통 문장째 암기하시고 문장이 만약에 힘드시면 시간도 없다 하시면 어휘 조합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앞과 뒤를 확인하고 시간 분배 잘하기. 요게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 들어가기 전에 문제 공략법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풀 첫 번째 1, 2, 3번 문제에 이제 보기가 지문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요. 문제 풀 때도요.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 볼 때, 시험을 풀 때 이게 독해 문제기는 하지만요. 무작정 처음부터 읽고 보기를 풀고 이렇게 푸시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풀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요.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게요. 이 문제처럼 봤을 때 앞에 이렇게 마침표가 될 정도로 앞에 이렇게 긴 내용이 나오면은요. 이 앞은 굳이 사실 안 읽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빈칸이 시작하는 문장부터 읽어도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뭐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볼게요. 纸币是,纸币는 뭐예요? 지폐, 지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폐는 由国家发行, 요 어디 동사, 요 뭐 동사는요. 요 뒤에 이것이 행동을 하는 주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국가가 발행하는, 누가 동사하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고 빙 또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더货币, 화폐이다. 예, 그러면 뭐예요? 지폐는 타는 화폐. 결국 지폐는 화폐이다인데 그 화폐를 설명하는 것이 국가가 발행하고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화폐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它的发行量, 그의 발행량은 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정도가 될 건데 流通中, 유통 중에 所需要的 필요한 需要的货币量 화폐량을 为限度 한도로 합니다. 이 뭐뭐뭐뭐 为限度, 이 뭐뭐뭐뭐 为标准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다, 무엇을 제한으로 하다. 여기는 이제 제한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유통 중에 필요한 화폐량을 제한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화폐의 땡땡成本 원가는 낮습니다 했어요. 화폐의 무슨 원가는 낮습니다. 그러면은 요 빈칸 1번 빈칸에서 이제 1번 보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1번 보기 어휘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A번 볼게요. 制作 제작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B 建立 세우다
예, 形成형성하다. 制定 제정하다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어휘를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번에 制作부터 볼게요. 역시 동사고요. 제작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제작하다, 만들다.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수공예로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만드는 이런 애들에 많이 쓰이는 제작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제작이나 이런 식의 그 어떤 창작에 해당되는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만드는 거에도 制作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예문으로 암기하세요. 통째 암기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他准备制作一部电影. 한 번 더. 他准备制作一部电影. 그는 뭐예요? 준비합니다. 무슨 준비? 제작할 준비를 해요. 한 영화를. 그래서 그는 영화를 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이 제작하다는 영화를 제작하다라고 制作电影 같은 애들이 조합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我们店里的商品, 我们店里的商品, 우리 가게의 물건은 都是 모두 뭐뭐이다. 手工制作的, 수공 제작입니다. 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우리 가게 물건은 모두 손으로 제작한 겁니다. 수공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1번 制作는 제작하다, 만들다의 뜻으로 쓰인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B, 建立. 동사 건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기관을 건립할 때 쓰이는 애예요. 그래서 뒤에 조합으로 읽어볼게요. 建立学校, 建立政府, 建立公司. 한 번 더. 建立学校, 建立政府, 建立公司. 어떤 단체나 기관을 세우는 것을 建立라는 동사를 써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다른 뜻으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단체나 건물 이렇게 그 기관을 세우는 것과 전혀 다르게 관계를 맺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조합으로 뭐가 와요? 建立感情. 다시 한번 建立感情. 그 다음에 建立关系. 같이 建立关系.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감정을 맺다. 그 다음에 관계를 맺다. 이런 식으로도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까요? 形成. 形成. 형성되다, 이루다 라는 뜻이에요. 형성되다, 이루다. 그래서 形成对比. 같이 한 번 더. 形成对比. 대조를 이루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에 비해서 좀 대조를 이루다. 그 다음에 形成局面. 形成局面. 形成局面 같은 경우 이 사이에 뭔가 내용이 더 오는 가능성이 커요. 形成뭐뭐뭐뭐局面. 어떤 국면을 이루다. 어떤 국면을 이루다. 그 뭐예요? 어쨌든 형성되다, 이루다. 어떤 국면이 형성되다, 이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형성되다. 그 다음에 D번 볼게요. 制定. 制定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본 뜻으로는 법률 등을 제정하는 데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법률 등을 제정이니까 뒤에도 읽어볼게요. 制定法律. 制定法律. 그 다음에 制定政策. 制定政策. 정책을 세우다. 뭐 법률을 세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계획을 세우다, 짜다. 이런 경우에도 制定을 많이 쓰여요. 그래서 制定计划, 制定方案. 한 번 더. 制定计划, 制定方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조합으로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꼭 얘네 세트로 암기하세요. 암기할 때 制定法律, 制定政策, 制定计划, 制定方案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制定 암기하고 파리 암기하고 政策 암기하고 이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같이 조합체 암기를 하시고. 그럼 ABCD 우리 다 봤어요. 품사는 다 동사네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에 뭐뭐 지폐의 뭐뭐成本 원가가 났습니다. 그럼 지폐에 무슨 원가가 낮을까요? 지폐에 어떤 원가? 지폐가 제작되는 원가가 낮겠죠. 지폐가 세울 수 있어요. 아까 찌엘리는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기관이나 단체가 온다 그랬고, 형성되다는 어떤 뭐 국면이나 이런 애들 형성되는 거. 制定은 뭐예요? 법률이나 관계 같은 거, 관계를 맺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정답은
制作, 제작하다가 되겠죠. 제작 원가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네, 2번 보기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 네, 원가가 나왔고요. 流通, 유통, 损耗小, 损耗는 소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하면서 어떻게 손상되는 부분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并且 또한 易于保管和携带. 易于는 뭐뭐 하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 쉽다. 그래서 뭐뭐 하기에 그러니까 보관, 보관하는 것과 携带, 휴대하기에 쉽다, 편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因此, 그래서 成为, 뭐가 됐어요? 当今世界, 현재 이제 세계의 各国, 각국이 뭐뭐 使用的货币形式, 화폐 형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구조를 한번 볼게요.因此, 그리하여 成为, 뭐뭐가 됐어요. 네, 뭐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成为, 여기서 이제 보면은 当今世界各国使用 더가 지금 얘를 이제 수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안에도 이 더 앞에 지금 뭐예요? 구가 하나가 이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当今世界各国가 주어가 되겠죠. 현재 세계 갖고 그 다음에 볼게요. 使用的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뭐예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주어랑 동사 사이에 오는 애들 어떤 애들이 있어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오는 애들 부사, 조동사, 개사 정도가 있겠죠? 부사, 조동사, 개사.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이번에는 부사 아니면 조동사, 개사일 텐데 보니까 조동사 없어요. 보기에 개사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사가 오겠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사가 오는 거. 그럼 어떤 애가 부사야? 네,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 普通 형용사고 보통이다, 평범하다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어떤 경우로 많이 써요? 수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여기 볼게요. 他打扮得很普通. 他打扮得很普通. 그는 굉장히 평범하게 꾸몄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他打扮得很普通. 그는 굉장히 평범하게 꾸몄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에 我只是个普通人. 我只是个普通人 형용사가 또 하나는 이제 명사 앞에서 이제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很 뭐뭐 정도 부사 뒤에 오던가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던가. 그래서 보통이다, 평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经典. 经典 같은 경우에는요. 고전. 뭐 예를 들면 불경 같은 거. 원래 얘의 원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불경이나 이런 애들이 되게 오래된 거 뭐 예를 들면 성경책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네. 그런 애들을 다 경전이라 그러는 거죠. 찡디엔이라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얘가 이제 형용사적인 뜻으로 전형적이고 영향력이 큰 이란 뜻이 있어요. 영향력이 큰. 네. 그래서 현대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내용 중에서는 찡디엔 뭐가 있을까? 뭐 찡디엔 인유에 같은 거. 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음악이나 뭐 이런 애들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찡디에는 딱히 정답으로 나올 만한 어휘는 아니에요. 네, 근데 오답에서는 꽤 많이 보일 정답이 아닌 보기에서는 꽤 많이 보일 법한 애가 되겠고요. 10번 볼게요. 普遍 형용사고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란 뜻이 되는 애고요. 일단 형용사기 때문에 정도부사 뒤에서 이렇게 수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그냥 보통이겠죠. 일단 볼게요. 这种态度 이런 태도는 仍然 여전히 很普遍 굉장히 보편적이다. 이런 태도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보이는 보편적인 태도이다.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로는 얘가요.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普遍 존재합니다. 这种现象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얘는 동사 앞에서 이렇게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동사하다. 보편적으로 동사하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广大, 광대하다, 크고 넓다라는 뜻이에요. 형용사고요. 그래서 뭐 땅이나 이런 거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대중들한테,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안내 멘트 같은 데도 뭐 이렇게 광고 멘트 이런 데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广大消费者 이런 거 조합으로 많이 와요.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때 소비자들, 그 다음에 广大群众, 군중들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서 예,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 D 다 뜻을 이제 해석해봤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자리에는 뭐가 와요? 주어랑 동사 사이니까 부사어가 올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부사어가 되는 애는 뭐밖에 없었어요? 부변, 보편적으로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동사하다. 그래서 뭐예요? 부변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화폐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C번인 거죠. 예, 여기서 제일 헷갈릴 게 아마 부퉁하고 부변을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부퉁은 부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퉁은 서술어만, 예, 서술어로만 이제 될 수가 있고 명사 수식하는 정도로만 쓸 수가 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3번 거기 보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世界上 세계에서 最早的纸币 최초의 지폐는 뭐뭐유 중국北宋时期的 成都라고 돼 있는데요. 예, 중국 북송 때 성도에서 뭐뭐 했다라는 건데 일단은요. 요 위가 왔을 때 볼게요. 이 위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 위하고 뒤에 시간이나 장소가 오는 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예. 동사 위해서 시간이나 장소 뭐 예를 들면은 뭐 추시의 위 추시의 위 뭐 어디 장소 이런 식으로 뭐 웨이 어떤 장소 그 다음에 뭐 시위 뭐 언제 이런 식으로 뭐 시간 넣으면 뭐 1980년 이런 식으로 언제 시간이나 장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위가 있으면은 뒤에 보니까 장소가 있네요. 얘가 지금 정도가 장소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동사라는 얘기예요. 동사. 그럼 동사 밑에 보니까 实现, 실현하다, 成立, 뭐 세우다, 构成, 구성하다, 出现, 나타나다. 다 동사네요. 그럼 다 동사일 때는 이제 뜻을 분석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볼게요. 实现, 동사, 실현하다, 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현하다, 달성하다는요, 항상 목표 같은 애들이 뒤에 목적으로 많이 와요. 목표, 꿈, 희망, 뭐 이런 애들. 그럼 볼게요. 实现目标, 한 번 더, 实现目标, 实现梦想, 实现愿望. 한 번씩 다시 해볼게요. 实现目标, 实现梦想, 实现愿望. 그래서 꿈을 실현하다, 목표를 실현하다. 이제 목표 같은 애들이 뒤에 많이 오는 보기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뒤에가 뭐예요? 장소죠. 장소. 그러면 얘랑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成立. 단체나 기관을 설립하다. 아까 建立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成立政府, 成立公司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쓰여요. 다시 成立政府, 成立公司 좋아요.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고요. 역시 뒤에는 지금 장소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넘어가서 构成, 구성하다, 이루다, 구성하다, 이루다 볼게요. 일단은요. 이루다, 구성하다라는 뜻의 이제 동사가 되고요. 그래서 예문 볼게요. 这部电影 이 영화는 由 5个小故事构成, 由 뭐뭐 构成,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드라마는 5개의 작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드라마는 5개의 작은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얘는 명사 뜻도 있어요. 말 그대로 구성. 이 이야기의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볼게요. 构成比较复杂. 构成比较复杂. 구조가, 구성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구성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에 볼게요. 出现, 나타나다. 말 그대로 그냥 나타나다. 뭔가가 갑자기 나오는 거, 나타나는 거. 그래서 볼게요.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出现问题, 문제가 나타났다. 出现奇迹, 기적이 나타났다. 지지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점점점 해놓은 건 뭐예요? 出现 같은 경우에 너무 많아요. 갑자기 산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나타나다는 뒤에 올 수 있는 애가 좀 다양하다라는 거. 그럼 ABCD를 봤어요. 동사가 오긴 와야 되는데 뒤에 장소가 어울리는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볼게요. 세계에서 최초의 지폐가 동사했어요. 어디에서? 얘를 이제 에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에서 또는 에인데 에서라고 여기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중북성시기의 성도에서 동사했어요. 지폐가 처음. 지폐가 세워졌나요? 아니죠. 실현했나요? 아니고 구성했나요? 아니죠. 뭐요? 나타났어요인 거죠. 그래서 최초의 지폐는 정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문제를 다 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시험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여기까지도 안 읽으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풀고 실제로 여기까지 풀었으면 그 뒤에도 안 읽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서 시험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빈칸이 시작하는 요 문장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요 빈칸이 시작하는 문장이 앞문장이 이어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앞에부터 읽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 뒤도 한번 해석은 해보고 넘어갈게요. 민웨이 이렇게 청도에서 생겼고요. 민웨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지아오즈라고 불렀습니다. 饺子的产生, 饺子의 어떤 그 생겨난 거는 생겨난 건弥补了 뭐를 弥补了现前的 现前은 현찰, 우리가 말하는 현찰의 부족을弥补了现前的 부족, 현찰의 부족을 보충해줬습니다. 라는 거죠. 보완해줬다 라는 뜻이 되겠죠. 便利了, 편리하게 했어요. 商业往来, 상업 왕래를 편리하게 했고 是 뭐입니다. 中国货币史上的 중국 화폐사의 一个里程碑,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중국 화폐사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문제는 3번까지 다 풀었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실제 시험에서는 최대한 적게 읽고 정답 찾는 방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4번.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4번 문제 시작했는데 얘도 이제 빈칸이 요즘 있죠. 그치만 얘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앞에부터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大熊猫的学名. 大熊猫는 뭐예요? 大熊猫가 뭔지 몰라도熊猫가 뭔지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귀엽다고 생각하는 판다의 学名, 학명은 其实 사실 叫 뭐라고 불러요? 猫熊. 앞에서는 熊猫라고 했는데 猫熊이래요. 그 학명은 猫熊이다. 意思是 그 의미는 뭐뭐이다. 뭡니까? 像猫的熊, 像뭐뭐와 같은, 고양이와 같은 곰이란 뜻이랍니다. 마오숑이 원래 이름이고 학명이고 고양이 같은 곰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也就是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也就是说 그것은 뭐뭐상 类似于熊, 어떤 면에서 类似 유사합니다. 곰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外表 외모는 相似于猫 유사해요. 뭐랑? 고양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뭐 면에서는 곰과 유사한데 외모는 고양이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严格的说 엄격하게 말하면은 熊猫는 판다는 是一种错误的称呼 잘못된 칭호 호칭입니다.熊猫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 4번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외모하고 반대되는 건지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여기 그러나 뭐뭐에서는 곰과 같지만 그러나 외모에서는 고양이와 같습니다. 이랬으니까 이 앞에 이것이 외모와 반대되는 것, 왜냐면 그러나 역점했기 때문에 외모와 반대되는 건지는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4번 이제 보기 ABCD 중에 해석 한번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规则, 规律, 本质, 趋势. 네, 그럼 볼게요. 일단은요. 规则하고 规律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어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유사어에 속하는데 어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요, 사전을 딱 찾잖아요. 여기 이제 명사라고는 빠졌는데 어쨌든 얘도 명사예요. 자, 사전을 딱 찾으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짜증나게. 뭐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그래서 밑에 제가 별표하고 썼어요. 일단 볼게요. 规则 같은 경우에는요. 규정에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제도나 규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룰이나 아니면 교통 규칙이나 법칙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거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规则라고 해요. 规则. 그래서 조합으로는 어떻게 와요? 比赛规则 또는 交通规则. 한번 다시 比赛规则 交通规则 이런 식으로 많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규칙. 그 다음에 볼게요. B번에서 规律 规律 같은 경우에는 규율, 법칙,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법칙 이렇게만 썼는데 뭐냐면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라고 이제 규정을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법칙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게 规律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经济规律 경제 법칙 自然规律 특히 이 自然规律도 조합으로 많이 써요.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이 어때요? 자연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꽃이 뭐 이렇게 겨울에는 얼음이 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자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꽃들이 봄에 피어나고 환경이 변하니까 꽃들이 그렇게 이제 뭐 가을에는 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법칙을 规律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정하는 건 规则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볼게요. 本质, 본질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본질. 그래서 본질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다 이래가지고 问题的本质 이런 식으로 뭐 장문을 하셔도 나오겠고요. 근데 얘가 쌍을 뒤에 붙여서 본질적으로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본질적으로 달라. 本质上不同. 뭐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빈칸에 쌍이 보이면은 얘가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어쨌든 10번까지 계속 볼게요.趋势는 말 그대로 추세이다. 무슨 추세이다. 조합 같이 볼게요. 市场趋势. 한 번 더. 市场趋势. 그 다음에 发展趋势. 发展趋势. 世界趋势. 世界趋势. 그래서 시장 추세, 발전 추세, 세계적인 어떤 추세 이런 식으로 추세가 붙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모모상에서는 곰과 유사하다. 특히 이 모모는 외모와 반대되는 애가 더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볼게요. 규칙, 규율 이런 애들이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추세상으로 뭐랑 같다? 아니겠죠? 답은 C번 本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本质는 쌍하고 조합으로 많이 쓰여요. 本质上, 본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 그래서 잘못된 호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